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잘 해주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요. 안 됩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도 잘 되는 학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잘 되는 학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비법이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시죠.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요,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맞춤식 교육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시다가, 학부모님도 정보가 없고 그 맞춤식 교육을 어떻게 해야 그게 가장 베스트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 결정적으로 최종 선택 시점에서는 명성과 평판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조사가 있어요. 그 조사에 따르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점에서는 대형 학원의 브랜드로 좀 쏠리는 현상도 한켠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대형 브랜드는 이미 검증된 학원들이잖아요. 창업을 해서 한참 달려가고 있는 학원에 비해서 보다 안정적인 평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시고자 하는 어머님들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미 1년 정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겪으면서 온라인도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학원별로 많은 차별화 전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온라인 안에서의 차별화 전략도 더불어서 구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나 뵈거나 혹은 들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면, 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잘 되는 학원을 보면 학부모님들의 학생들을 끌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던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예전 팬데믹 초창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가 이만큼 방역하고 이만큼 아이들을 조심시키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력하니까 보내시는 게 안심하게 된다. 네. 이렇게 끌고 나가셨다가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이만큼 준비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오히려 대면보다 더 힘든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시면서 끌고 나가시고, 또 오히려 지금은 모두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뭔가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린 이렇게 하고 있다 끌고 나가시고,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흔들리고 아이들도 흔들릴 때 방향을 제시하셔서 끌고 나가시는 학원들은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덜 흔들리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맞아? 이게 옳은 방법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학부모님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꾸 주저하고 망설이는 학원은 망설이시는 그 시간에 뭔가 자꾸 뒤처지거나 시도를 하지 못하니까 자꾸 고민만 쌓이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이걸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원장님께서 자신감을 갖고 조금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끌고 나가시는 어떤 그런 방향을 잡는 것이 어쩌면 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 나가실 때 오히려 심신의 안정을 좀 원장님도 가지시고 부모님도 가지실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어쨌든 원장님들이나 강사분들이 전문가잖아요. 네. 교육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확고한 교육적 신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는 게 그게 가장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래서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 원장님의 리더십에 귀결되는 문제가 될 텐데, 자신감 있게 원장님의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원장님이 그걸 끌고 간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이, 학부모님들이 뭘 느끼느냐, 선생님들의 실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와, 이런 선생님한테 지금 동안 가가지고서 학원에서 수업을 받았던 거야? 그래서 외부적으로 학부모님께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믿고 따라오십시오가 아니라, 사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선생님에 대한 강사 교육이 훨씬 더 중요했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지금 어떤 대형학원 원장님 만나서 제일 요즘 고민인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이미 수십 명이다 보니까 온라인을 했을 때 그 선생님의 질적 차이가 학부모님한테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보니 자기가 민망해 죽겠다. 실제 학원의 시스템이 온라인상에선 발휘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각지대도 있는데, 그것을 선생님의 어떤 열정과 아니면 학원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많이 커버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실 시간 때우는 선생님들도 있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전국적으로 모든 교육기관에서 다 같이 온라인을 하고 싶어도, 혹은 온라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부르짖음에도 다 동일한 답변을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 학교 수업 이렇게 학원 수업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게임도 하고 온라인으로 어쨌든 주의도 환기시키려고 하고, 선생님의 각고의 노력들이 굉장히 디테일들이
준비를 많이 했구나 느껴지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저 선생님은 내가 안 뽑을 것 같은데 이런 이게 학부모님도 다 느껴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원장님 상담만 믿고 아니면 그 학원에 얘기하고 있는 대외적인 내용들, 설명해서 들었던 내용들만 믿고 보냈으니까 자세히 몰랐었지만 이제 수업 시간에 학부모님들이 더 많이 관여하게 된 것이 원장님들께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학부모에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강사에게 내부에서 교육을 정말 수업의 질이 높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도 굉장히 필요한 거겠네요. 네.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건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건 이렇게 들켰다예요. 이거. 내가 실력 없음을 들켰다. 근데 이건 코로나고 코로나가 아니고를 떠나서 내가 실력이 없음을 지금 알았고 좀 더 늦게 발견될 수도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내 실력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어려움이 내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 혹은 내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걸 빨리 다듬고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거 되게 공감하는 게,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을 잘 끌고 가고 어떤 선생님은 잘 못 끌고 간다. 그러면 잘 끌고 가는 선생님이 자신의 노하우를 못 끌고 가는 사람들과 공유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로 만들어서 학원이 제자리 들키지 않도록 제자리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과정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전략적으로 가리키는 스킬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도력보다는 케어하는 능력이 필요한 쪽으로 좀 전환시킨다거나 이렇게 학원의 체질을 개선하는 어떤 기회로 이 기회를 활용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소통 쪽에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모르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이 신규 학원을 등록하려고 학원 오는 것도 막는 지역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오지 마라. 그러면 신규생도 나보고 상담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다. 이렇게 되는 지역도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 이것도 이제 학관도 사랑방에서 들은 얘기인데, 크리스마스니까 아이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거 아주 간단한 포장을 만들어서 학원 배차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나오면 그 배차 시간에 같이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과 그거 받으려고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인사 나누시고, 또 혹시 그 시간에 못 맞추신 분 계시면 학원에 오시면 이제 대면으로 불가능하니 어떤 공간에다 그걸 놔둘 테니까 아이 이름 보고 찾아가시라. 이런 것들, 혹은 아이들과도 뭐 어떤 크리스마스고 어떤 이벤트 기간이 있을 때 내가 영화 한 편 틀어줄 테니까 같이 우리 영화 보면서 뭐 게임을 같이 할까? 그래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거나, 이런 뭔가 일부러라도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은 다른 학원과 다르다. 이런 것들을 자꾸 어필하는 노력들이 사실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는 학원들이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이 학원은 저 학원과 다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뭐 현실적인 부분부터 여러분 조금 아이디어를 내신다면 조금 더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학원은 원래 강의를 하는 곳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곳으로 바뀐 지는 이미 되게 오래된 얘기잖아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온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프라인은 지역 내에서의 경쟁이지만 온라인은 전국 단위의 경쟁이 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관리를 잘해주는 학원이 지금도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관리와 소통이라고 하는 걸 아까는 여러 이벤트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한 컨텐츠가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학습과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물을 주고 아니면 아이들을 가지고서 기분을 전환시켜주기 위한 이런 방법들은 학원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조금 학원을 다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것 외에 있는 것으로 어쨌든 간에 조금 많은 이벤트를 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에 더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 능력을 조금 더 키워야 아이들을 더 가두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하나와, 지금 온라인 수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의 어떤 비교를 하나 극단적으로 해드리면, 학생들이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어쨌든
툴이 없으니까 영상통화 같은 것도 온라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안에서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서 과제에 대한 출제까지 전부 다 온라인이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열심히 문제 풀어요. 찍어서 보내요. 그럼 선생님이 그 카톡을 또 출력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시 첨삭을 해요. 첨삭하면 학생이 볼 수 없으니까 다시 찍어서 보내요. 그거 보면서 얘기해요. 실제 수업 시간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 학원도 있고 그냥 학생이 태블릿 위에다가 교재를 펼쳐놓고 온라인 교재를 펼쳐놓고 그 위에 풀고 선생님도 그 위에 첨삭하고 학생이 온라인에다가 OMR 카드를 전부 다 답을 입력하게 되면 즉시 채점하면서 틀린 문제 자체가 분석이 돼서 바로 어머니한테 성적표가 날아가는, 그러니까 후자인 경우에는 온라인이 갖는 장점을 더 극대화시킨 거고요. 그리고 휴먼 터치,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을 불러서 같이 공감하고 아니면 새로 플랜 짜주고 선생님이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거는 온라인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장점이 많아지는 학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전자같이 계속해서 카톡으로 주고받고, 물론 이 자체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고도화된 프로그램들이 시중에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올해 많이 쏟아졌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진일보한 우리 학원에 강력한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또한 다 비교가 됩니다. 학생들이 얘기를 해줘요. 예. 말씀을 들어보면 내부적으로는 강사의 역량을 높여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제 자주 부모님과 또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두 개를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첨언을 하면 그 온라인 수업하는 방방방방 다 가보셔야 돼요. 가보시게 되면 선생님들별 장점이 있어요. 그냥 온라인이니까 다 온라인이 아니고요. 그 선생님들의 장점을 예전에 우리 칠판 강의할 때 이 판서 수업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교수법에 대한 세미나를 한 학원들이 많았는데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로 좀 공유하시고 같이 이렇게 좀 보셔야 저 표준화 시킬 수도 있고요. 매뉴얼을 좀 정립시킬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잘 해주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요. 안 됩니다. 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래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뭐 만나고 뵙고 뭐 간접적으로 확인했던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또 정확하게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노력한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는 뭐 이런 게 먹혀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때 그냥 내가 정비할 거 정비하고 조금 더 우리 그 시스템 정비나 어쩐 좀 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뭐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시간을 활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원장님의 판단과 추진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떤 곳에 에너지를 쓸 건지 좀 잘 결정하시고, 어떤 학원에 성공했던 얘기가 반드시 우리 학원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상황 판단 잘 하셔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게 단 하나라도 있다면 좀 그 부분에 좀 에너지를 집중하셔서 자꾸 뉴스 보시면서 자괴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목표했던 그 작은 거라도 만들어내시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온라인으로도 사람의 그 미묘한 정서가 다 느껴지니까요. 그 온라인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장님들 힘드시더라도 어떤 우리 학원의 부족한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요소들을 원장님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이제 혼자만 계시지 말고 자주 이제 학관도 사랑방에도 들어오시고 학관도 카페도 들어오셔서 다른 원장님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시는지, 그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게 나랑 가장 잘 맞는지, 우리 학원 운영에 잘 맞는지 좀 살펴보시고 나름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 위기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관로 카페 사랑방 이 커뮤니티에 사랑방이요. 자주 들어오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댓글이 잘 붙어요. 답변들이 잘 나와서 원장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서로. 출첵을 1일 1책 모든 원장님들 다 한 번씩 하루씩 들어오게 진짜 좋은 정보 많이 있습니다. 자주 들어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저희는 이제 힘내서 학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학원이 여기 있다. 우리 학원 여기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 알려야 하잖아요. 알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